네, 노란색 스티커 위쪽에 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밖에다가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뭐 하루, 이틀은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 원자력 생태계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해결료 처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처음 사용한 해결료와 오늘 원자로에서 꺼낸 해결료는 모두 같은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 있는 커다란 수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수조도 저장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이 멈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재활용 과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런 해결료의 처분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 후 해결료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요?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해결료를 우주에 날려버리자, 우주 처분. 또 배에 실어 바다에 던져버리자, 해양 처분. 주인이 없는 남극 빙하에 얼려버리자, 빙하 처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환경 안전상의 문제로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평가받는 방법은 바로 심층 처분 방식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튼튼한 용기에 담아 지하 500m 안정한 안반에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심층 처분 시설은 한 가지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층 처분 시설의 안전성은 10만 년 이상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만 년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는 인류가 처음으로 문자를 쓸 수 있었던 호모 사피엔스가 살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심층 처분 시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심층 처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핫팩이 바로 사용 후 해결료와 비슷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조에서 냉각시킨다고 하더라도 물 밖으로 꺼내놓으면 어느새 이렇게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열에도 잘 견디고 또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튼튼한 철로 만든 용기로 한번 포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식에 강한 이 구리로 만든 용기로 한 번 더 포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리가 얼마나 부식에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박물관에 가보면 이 철기 시대에 만든 검은 다 녹슬고 부식되어서 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만든 검은 그 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당장 들고 전쟁에 나가도 될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리가 부식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금속인데 이 재료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바로 이 처분 용기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심층 처분은 이 사용 후 해결료를 튼튼한 철로 만든 용기에 담아서 또 이 철로 만든 용기를 구리로 만든 용기에 한 번 더 포장한 후에 지하 깊은 곳에 처분하는 이 심층 처분 방식입니다.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이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도 심층 처분 시설의 부지가 선정됩니다. 전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이 처분 시설 안전할지 또 아니면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두려움 섞인 걱정하신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도 정말로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한 처분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 처분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이 쓰레기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자 또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층 처분 시설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심층 처분 시설 처분 용기를 연구하는 대학원생 이두열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심층 처분 시설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두열님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청중 평가단은 또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 점수 입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입력을 또 해주셨어요. 네, 빠르게 또 집계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심사위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잘 들었습니다. 사용 해결료가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떤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지 이제 집안의 쓰레기를 비유해서 아주 심각성을 잘 설명을 이제 하셨고, 또 처분 용기를 왜 구리로 만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쉽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예를 들어서 처분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10만 년 안전성 평가를 한다라는 걸 강조를 하다 보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10만 년 동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우주로 우리가 이걸 날려버리더라도 지구로 돌아오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우주로 영원히 날아가면 되는데 날아가는 동안은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하 처분 같은 경우는 10만 년 동안 평가를 한다 그러면 10만 년 동안 위험한 거 아닌가? 처분하면 그날부로 끝나는 일인데 사실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용기를 강조하다 보면은 이거 이 튼튼한 용기를 통해서 처분을 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겠지만 네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길래 용기가 저렇게까지 튼튼해야 되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오해가 네네.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용기를 저렇게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간당간당한 그런 문제인가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걸 들을지 또 지하 깊게 묻는다 그러면 그래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위험하길래 그렇게까지 깊게 묻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점까지 한 번 더 집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네. 저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왜 10만 년 동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를 튼튼히 잘 만들면 되겠구나. 용기란 부분에 용기를 설명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되게 재밌게 잘 하신 것 같고 특히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그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 설명하려다 보면 자기 전공이 아닌 걸 이용하다 보면 되게 오해가 생기거든요. 네. 10만 년 전이 언제냐? 호모사피엔스 시대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옛날 20만 년부터 호모사피엔스긴 하지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문자를 만든 거 만 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5천 아. 년밖에 안 되고 네. 만 년 전에 농사 짓기 시작하는데 네네. 10만 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게 만 년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요걸 인용할 때 약간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우리가 오히려 더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나. 예.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걱정이 됐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성은 되게 전공자, 연구자여서 그런지 되게 편하게 저는 잘 다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수정해서. 네. 네, 교수님. 저 원자력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다 보면 네. 경험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데 네. 어떤 분들은 더 잘 되라고 걱정을 해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 척하면서 흠집을 내는 분들도 네.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사용 해결료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걸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걸 막 걱정거리로 부각시키고 이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 점점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의 어떤 본질을 이해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위험한 물질이지만 에너지 밀도가 100만 배이기 때문에 네. 나오는 양도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곁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구 커뮤니케이터님. 저도 재밌게 들었는데요. 일단 네. 그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음식을 약간 꼭꼭 씹어 먹는 것처럼 이렇게 꼭꼭 그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네. 네, 되게 몰입이 좀 됐던 발표였어요. 네. 그리고 이거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네네네. 네. 우리나라에 어디에 묻는 게 가장 유력한가요? 그런 것도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이건 저 그냥 전공자로서 생각입니다. 교수님들 생각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결료를 처분하는 요렇게 딱 해결료를 처분했을 때 무게가 40톤 정도 됩니다. 이 길이가 한 4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40톤 정도의 무게는 도로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양으로 배를 선박을 타고 움직일 것 같고, 또 가장 안정한 지반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포항은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포항은 아닐 것 같고, 뭐 조금 위쪽 어딘가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눈빛이 네. 그 본인 분야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네, 예.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면 좋죠.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